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분석 시간에서는 AI 안전에 대한 기존의 뻔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보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AI로부터 인간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위험성부터 새롭게 제시되는 역로봇공학 3원칙, 그리고 그 세 가지 세부 법칙들과 도구로서의 AI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생성형 AI 시대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2022년 말에 챗 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로 생성형 AI는 정말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적인 컴퓨팅 루틴 속으로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검색을 넘어 이제는 업무 도구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에 우리가 이 AI를 아무 비판 없이 그저 습관처럼 맹신하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우리들의 행동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검색창에 질문을 치면 검색 엔진들이 AI가 만들어낸 답변을 화면 제일 꼭대기에 큼지막하게 띄워주잖아요. 눈에 띄는 경고 문구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크롤을 덜 내리게 되고 AI가 한 말을 그냥 믿어버리도록 은연중에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역로봇공학 3원칙으로 넘어갑니다. 고전 SF 영화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건 기계가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기계를 통제하는 규칙이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루는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 거꾸로라는 말이 안전을 포기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그 화살표의 방향을 기계가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에게 똑바로 돌리자는 의미인 거죠. 세 번째 섹션, 제1법칙, 비인화합니다. 이 첫 번째 규칙 아주 맵습니다. 우리는 AI한테 감정이나 의도, 도덕성 같은 걸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I는 그저 방대한 데이터로 굴러가는 통계 모델일 뿐인데 자꾸 사람처럼 대하고 감정이입을 하려는 그 유혹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맑은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 커뮤니티인 해커뉴스의 한 유저가 남긴 아주 재미있는 반론을 보실까요? 아니, 인간은 원래 자동차나 배에도 이름을 붙이고 성별까지 부여하는 존재인데? 라는 겁니다. 심지어 삐걱거리는 의자에도 정을 주는 게 사람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사용자한테 강요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처럼 안 느껴지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AI는 실제로 속상하거나 기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저 우리 인간의 깊은 사회적 본능을 해킹할 수 있을 만큼만 언어를 기가 막히게 흉내내면 끝인 겁니다. 마치 일종의 위약 효과처럼요. 진짜 감정이입을 하도록 우리 뇌를 속이는 거죠.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제2법칙, 비맹신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AI의 말을 덥석 믿지 말라입니다. 맥락에 맞는 철저한 교차 검증 없이는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류가 겉보기엔 그럴싸해서 눈치채기 어렵지만 만약 틀렸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라면 절대 기계한테 판단을 위임해선 안 되겠죠. 한번 직접 비교해 볼까요? 공중보건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는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동료 검토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반면에 AI 챗봇은요, 그냥 수학적으로 다음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를 쭉 이어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결국 100%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장 실무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AI만큼 엄청난 지름길이 또 없거든요. 텅 빈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AI가 내놓은 걸 검증하고 수정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단 여러분이 그 결과물을 최종 완성본이 아니라 직접 팩트체크해야 할 초안으로 대할 때만 해당하는 얘기지만요. 다섯 번째 섹션, 제3법칙, 책임 포기 금지입니다. 이 세 번째 법칙은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서 일이 크게 터졌을 때 AI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는 핑계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한번 확실히 하고 가죠.
AI가 스스로 회사 목표를 세우나요? 실패했다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비용을 물어내나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사회적 비난을 대신 감당해 주나요? 전혀요. AI에게는 그 상황을 책임질 이해관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잃을 게 없는 존재죠. 결국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이겁니다. AI는 그럴싸한 추천을 던져줄 뿐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버튼을 누르는 건 인간이라는 사실. 당연히 그 도구를 도입하고 버튼을 누른 인간과 조직이 모든 결과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벌써 꽤 무서운 트렌드가 보이고 있어요. 실무자들이 코드 리뷰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업무를 아무 검증도 없이 크로드 같은 AI에게 쓱 밀어버린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일은 AI가 편하게 다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나중에 욕먹고 비난받는 건 오롯이 인간이 되는 엄청난 불균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파트, 도구로서의 AI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문장인데요. 무려 1979년, 거의 반세기 전 IBM 교육 매뉴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경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와, 정말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 아닙니까? 지금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AI는 우리가 쥐고 휘두르는 강력한 도구지 결코 여러분이 보고를 올려야 할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이 AI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그 도구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그 도구에 은연중에 길들여지고 계신가요? 다음번에 챗봇창을 10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작업 흐름의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궁금해지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